예,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박원석의 전망,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일단 댓글 하나만 읽을게요. 네. 난 푸른 하늘님인데 좀 깁니다. 김준일 기자님께 고언을 구합니다. 좀 혼란스러워서 눈물. 35년이라는 일제강점기를 겪었는데 일왕직위식에 축하사절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한 맺힌 삶을 살아오셨던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일왕도 아베도 사과를 안 했는데 일왕직위식에 대한민국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다? 한일 문제 개선을 꼭 이렇게 해결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 박원석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망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낙연 총리가 꼭 가야 됩니까, 이거? 뭐 국민 정서상 조금 지금 말씀 주신 분처럼 거슬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본과의 정상적인 국교 관계를 맺고 있고 예. 또 최근에 한일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이른바 또 정치 군사적으로 우방에 속해 있고 물론 이제 일왕의 즉위식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그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오히려 풀기 위해서라도 그 즉위식 참석도 참석이지만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지금 이제 아베 총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께서 그런 점을 좀 외교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과거사 문제는 그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잘못을 사과하고 또 이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법을 약속하도록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될 문제지 그렇다고 일본하고 그냥 등지고 살겠다.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국교 단절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열린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남 푸른 하늘님 저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그래서 일단 박원석 의장님이 말씀하시길 가야 된답니다. 일단 가야 되는 걸로 일단 저도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 저도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좀 뭐 일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천황이라고 불리죠. 일본 내에서는 그 일왕의 존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 일본에서 큽니다. 반신반인이라고 정말 불릴 정도로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예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 초에 가서 일왕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어쨌든 그거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무례하다 하고 일본이 또 굉장히 관계가 더 악화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존중해줄 건 존중해주고 또 따질 건 정치적으로 따지지만은 뭐 이런 즉위식 같은 경우에는 좀 참석을 해서 좀 이렇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거에 관해서는 일단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아요. 장님하고. 네. 자, 그럼 지난주 어제 발표된 지난주 리얼미터 통계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예. 좀 긍정평가가 올랐어요. 그죠? 예. 45%로 올랐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조국 장관 사퇴 직후에 진행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퇴한 것이 그 여론에, 특히 이제 중간층 여론에 일정하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여당 지지율도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듭되는 뭐 서초동 집회, 또 여의도 집회 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통령 그 국정수행 평가나 또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일정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좀 특이한 것은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대표적으로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갤럽.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이제 올랐지만 갤럽에서는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그 사상 최저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두 여론조사의 방법과 그다음에 표본 추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생기는 차이일 수 있는데 갤럽은 이제 면접조사고 전화원이
그리고 이 리얼미터는 ARS 조사잖아요. 예, 예. 통상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치 저관여층의 답변이 많이 포함되고 예. 상대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나누지 않는 그런 ARS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답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면은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관심 있는 양 진영의 어느 하나 입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중간층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이 많은 이제 분들의 답변 비중이 높아서 그런 차이가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를 보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올랐네요. 35.3%에서 39.8%로 거의 5%포인트, 4.5% 정도 올랐네요. 그죠? 그럼 자유한국당은 비슷하고. 소폭 떨어졌지, 아주 소폭. 예, 거의 비슷한데 아주 소폭 0.1%포인트 떨어지고 나머지 정당들은 대부분 약간씩 떨어졌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결집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당 지지율하고 견주어 보면 이 여당 지지율 쪽으로 이렇게 결집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가중되고 또 위기 의식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이제 정당 지지가 여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 예측 얼마나 맞았는지 한번 지난주 영상을 보면서 우리 박 의장님의 예측 한번 보시죠. 일단 영상 좀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 41.4%였어요. 리얼미터 월요일 기준으로. 이거보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저는 조금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조금 생각해요. 회복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중간층이 등 돌리고 무당층으로 빠지거나 혹은 뭐 반대쪽으로 빠졌다가 어쨌든 조국 장관 이슈가 눈앞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조금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맞추셨어요. 네, 뭐 대충 맞춥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가 쪽집게 박이라고 저희가 명을 하겠습니다. 네이밍을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세 가지 예측을 했는데 두 번째, 자,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시죠. 영상. 자유한국당이 34.4%로 자유한국당 이번 정부 들어서 최고치 찍었어요. 여기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저는 좀 빠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보다는 34.4%보다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유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도 있고 이 자유한국당이 뭔가 좀 정치도 복원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똑같거든요. 조국 장관 사퇴 이전이나 이후나 자유한국당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적인 여론들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좀 빠지고 상대적으로 그 반사이익은 민주당은 좀 누리고 해서 지난주보다 격차는 조금 늘어날 거라고. 쪽집게박 2연타 안타를 뭐 거의 홈런 한 3루타 정도 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이 정의당과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지난주 예측.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하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6.3%, 정의당이 5.6%로 지금 정의당이 또 뒤집어져 있어요. 다음 주에 역전 갑니까? 정의당? 글쎄요, 뭐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있는 격차는 아니고 사실 오차범위네요. 네, 설사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의미 있는 격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망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바람은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바람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바른미래당 5.3, 정의당 4.2%로 여전히 뒤집어지지 않았네요. 네. 네, 뭐 요거는 바람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한 지난주 예측을 보면 한 2승 1무 정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당. 전 뭐 어쨌든 정의당 얘기를 제가 가급적이면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정의당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4.2%인데 거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 수준 아닌가요? 네. 그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뭐 잘 못했으니까 빠지는 거죠. 거기에 뭐 이런저런 변명이
붙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두 진영의 갈등이, 즉 큰 두 거대 정당의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네. 정의당이 그 사이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이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보 정당으로서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못 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여당 지지율과 연동이 돼서 여당이 떨어지면은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당의 위기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정의당 지지율은 빠지고 그만큼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결집하든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정의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이제 선거제도의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게 좀 양당 정치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한국 정치의 독립 변수로 자리매김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국 정국이 조국 장관 사퇴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저께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 전 장관 부인의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는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논평은 두 당만 안 됐는데 구속이 된 게 아니고 구속영장이 그렇죠. 청구가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네. 두 정당만 논평을 안 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논평을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의당은 구두로 논평이 나갔고요. 예, 예. 이게 이제 기자들 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그 마크맨 방에는 그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짧고 예, 원칙적이지만 이게 이제 서면으로 논평이 안 나갔을 뿐이지. 법과 원칙대로.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네 번째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아까 전에 잠깐 그 박준규 기자랑도 얘기를 했는데, 뭐 X자를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귀를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 소리를 좀 많이 질렀어요. 이게 국회의원 하셨는데 이게 네. 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다른 의원님들이? 아니요, 적어도 대통령이 국회 와서 연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자리에 일어서서 이렇게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을 주저하든가 아니면 연설 도중에 박수를 안 치는 경우는 있었어도 예. 오늘처럼 야유를 보내거나 이 X차를 표시해가지고 예. 무슨 뭐 이런 일종의 시위죠. 예, 예. 이런 모습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당이 그 최근에 이제 전국이 굉장히 격화되고 예. 적극적인 어떤 자신들의 거부감을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국회를 존중해서 네.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직접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대독하거나 이런 예, 일이 예.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본인들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또 대통령을 또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야유를 한다거나 X차 표시를 들어 보인다거나 대단히 저는 그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이고 저게 국민들한테도 결코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그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의원 자녀 전수조사. 네. 이거는 처음에 정의당에서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의원 자녀 다 하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위공직자를 다 하자라고 하고, 정의당은 오히려 지금 뭐 약간 뭐 존재감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이 제일 먼저 얘기했고 예. 정의당도 법안 성안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이제 민주당이 빨랐을 뿐이고 예.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로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은 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로 그러니까 예. 민주당 법안은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유한국당 법안은 고위공직자 일정 직급 이상의 예. 대상으로 하고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다 돼 국회의원은 18, 19, 20대 국회의원을 다 포함하자 전직 의원들까지 예, 예. 이게 이제 정의당 법안의 차이점이고 그 밖에 뭐 조사 기한이나 이런 것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큰 틀의 이견 그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게 법안을 발의하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데 저는 그 각 당이 전부 법안 발의했다 그래서 법안 통과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요? 이전에도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비슷한 전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류의 전수조사 논란이 있었을 때 이번에도 역시나 여야가 말로는 하자 그러고 돌아서 실제 이 법안을 성의 있게 심의하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관건은 저희가 특활비 폐지 때도 특수활동비 폐지 때도 그랬는데 예. 결국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 누가 먼저 공개하느냐 이게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척도고 또 실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고 정의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 20대 국회의원들의
자녀 대학 입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목하 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공개하는 것을. 법안 통과와 관련 없이 정의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녀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공개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솔직히 있다. 말해서 법안 이전에 정치적 합의로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의장 산하의 기구 설치하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공개된 내용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때 뭐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한다든지 이게 법안이 있다면 더 안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법안이 없어도 뭐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합의만 한다면. 근데 이제 법안이 있어야 된다고 굳이 주장을 하니까 법안 만드는 논의는 하는 건 좋은데 이대로 두면은 저거 법안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공개하고 압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시행이 된다라면은 언제쯤 뭐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 주 중에 논의 중이에요. 이번 주 중에? 그러면 뭐 이번 주 좀 빠르면 정말 이번 주 말쯤이나 아니면 뭐 다음 주 초에도 가능하겠네요. 네네.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아베가 아니라 이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가고 그 이후에 아베 총리하고의 면담이 이제 잡혀 있어요. 지금 국제 관계가 여러모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힘듭니다. 지금 뭐 북미 간의 관계도 안 좋고 남북 관계도 안 좋고 한일 관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뭐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에 이제 물밑 흐름도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의 이제 물밑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우리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간 일왕 즉위식에 간 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이 아니더라도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상호 간의 꾸준한 노력에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처리의 원칙과 방안을 합의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일본이 지금 한국을 향해서 이 시행한 수출 규제 문제를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파기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도 이제 다시 검토할 여지가 생기겠죠. 문제는 이게 결자 해지라고 결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부당한 그런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결국에는 관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본이 먼저 풀어야지만 한국이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물론 일본은 이제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과거사 문제는 하루아침에 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식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쭉 그 대화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러나 이 경제와 과거사 문제는 좀 분리해야 되는데 그걸 경제 문제로 바로 연결시킨 게 일본이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일본 정부가 걷어들여야죠. 알겠습니다. 질문지에는 없는데 갑자기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의 지금까지 수사 추이, 또 검찰의 의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발부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기각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왜 그런 면에서 보냐면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의 다툼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카의 범죄를 그대로 정경심 교수의 범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어쨌든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는 뭐 없다고 보고요. 근데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이게 수사기간이 벌써 55일이 됐어요. 7차까지 소환 조사를 했고 70군데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수사 목적을 거의 달성하고 증거는 다 확보했다. 증거도 거의 확보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건강 상태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는데 굳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도 법원이 판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혼동하는 게 있는데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는 처벌의 수단이 아니고 수사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즉 인신을 갖다가 구속해서 20일 동안 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면서 수사를 더 하게 해달라라는 게 구속영장 청구와 또 발부의 취지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미 수사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거 아니냐. 더 그런 인신구속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도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점치기보다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빠져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진짜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뭐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으면 발부될 확률이 더 높다. 왜냐하면은 일종의 증거인멸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복잡한 정치적인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쪽집게 박도 모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전망 가야죠. 또 이제 박제됩니다, 바로. 자, 대통령 지지율. 자, 리얼미터 월요일 기준이에요. 현재 지난주에 41.4%에서 45%로 올랐어요. 자, 이번 다음 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그 이번 주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 방일이나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 같은 건 이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정경심 교수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건 대단한 정치적 악재여서 글쎄요, 뭐라고 정확하게 수치를 예측하기는 그런데 추이로 보면은 저는 그냥 보합세 정도가 아닐까. 비슷하게. 그러니까 올라도 아주 미세하게, 내려도 아주 미세하게.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약 보합세. 그러면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44.8, 뭐 44.7까지, 0.3까지 그럼 약 보합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인정하시나요? 0.3까지? 한 0.5까지는 돼야죠. 아, 0.5는 너무 이거 떨어진 거지, 0.5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당 지지율 두 번째. 정의당 지지율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4.2% 이제 뭐 지금. 바닥 쳤는데 오르겠죠. 아, 그래요? 오르는 걸로 확신하시나요? 네네. 정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거 하나 더. 자유한국당 지지율 34.3%로 34.4, 33.3 거의 0.1% 차이밖에 안 났어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국당. 저는 다음 주에도 소폭 내릴 것 같고요. 약간 내린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조국 정국의 반사 이익 이외에 뭐 보여주는 게 없어요. 게다가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 국면이 조만간 열리게 될 텐데 이건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한 큰 그 리스크일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한국당은 이번 주에도 뭐 제발 조국 그 장관 부인 전 장관 부인 정영십 씨 구속되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긍정할지는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한국당 지지율은 오르긴 어렵다고 보고 여전히 내림세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약보합세 이것도 약간 알겠습니다. 자, 제작진 박제다 해놓으셨죠? 다음 주에 또 그러면은 틀리면 다음 주에 출연 안 합니다. 쪽집게 막이 얼마나 많이 맞추는지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모시고 전망 들어봤습니다. 박 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